만약에 얼음이 물에 가라앉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쓸데없이 넓고 얕게 알아봅시다. 대부분의 물질은 얼면 가라앉습니다. 철도 그렇고 플라스틱도 그렇고 왁스도 그렇죠. 근데 물만은 예외예요. 사실 우리는 이 이상한 현상을 너무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봐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얼음 동동 띄운 아이스 커피를 즐기고요. 기름 많은 음식 먹을 때에는 또 얼음 동동 띄운 콜라가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얼음이 왜 물에 뜨는 거죠?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물질은 얼면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가라앉는다라고요. 근데 왜 도대체 물은 반대일까요? 우린 알고 있죠. 물은 H2O라는 거. 커다란 산소 하나에 작은 수소 두 개가 약간 미키마우스 머리통처럼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죠. 평소 물 분자들은 대충 자유롭게 붙어있는데 그게 얼게 되면은 정육각형 구조로 이 틈새가 벌어져 버립니다. 얼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게 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얼음은 물에 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물이 사실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얼면 커진다는 거. 여러분 어릴 때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소풍 가기 전에 물 얼려 놓으면은 막 물병 빵빵해지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이한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은 하나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물이 가장 무거워지는 온도는 0도가 아니라 4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차가워진 물이 아래로 내려가다가 4도짜리 물이 바닥을 차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호수는 위쪽은 얼고 아래쪽은 액체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 같은 것들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호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얼음이 물에 가라앉았다라고 하면은 겨울마다 물은 위에서 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계속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연안 생태계 자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도 지금처럼 안정적인 순환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산소가 공급이 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일종의 뚜껑처럼 단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얼음층 아래에 있는 물은 완전히 얼지 않고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유지가 된 거죠. 이런 환경 덕분에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아주 초기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지구는 또 한 번 운 좋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지구의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최초의 생명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초기 생명체인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놀랍게도 아직도 호주 서쪽에 있는 샤크베이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너무 오래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가까이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고 보통은 해변에서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관찰을 한다라고 하네요. 관심이 있다면 기회될 때 한번 직접 보러 가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일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물이 다른 물질들처럼 얼면 얼수록 계속 무거워졌다라고 한다면은 호수는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얼기 시작했겠죠? 그럼 매년 겨울마다 호수는 바닥부터 꽝꽝 얼었을 거고요. 지금처럼 생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거대한 냉동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겨울 몇 번 뚫고 살아남기가 이게 그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요. 푸른 숲도 산소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만 있는 흔하디 흔한 행성 중 하나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얼음 위에서 썰매 타다가 깨지거나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할 그런 걱정을 할 일도 없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가 없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겨울마다 보는 얼음은 그냥 차가운 물이 아니라 지구 생명을 살린 그런 구조였습니다.